11월 10월 12일 혹시 스노보드에 숙제 올라간 거 확인하셨습니까? 네. 숙제 4번 중에 이제 2번째 올라갔습니다. 숙제 2에 해당하는 진도는 5장, 모델 성능 평가까지 집어넣어 봤어요. 9문제고요. 물론 소문제들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예, 3개씩 나눠서 하시기 좋도록 3회 배수로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기한은 저번에 말씀드렸듯 10월 28일 금요일 그다음에 6시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녹화 비디오를 올렸고 그다음에 실시간 수업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지난 시간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 계속 타겟팅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조건부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는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우리가 모델링을 할 거다.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추정을 할 거다. 이게 우리의 목표였고요. 그다음에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추정하려고 해보니까 우리는 저걸 추정하는 방법으로 일단 파라메트릭 어프로치, 넌 파라메트릭 어프로치 이것들을 고려할 텐데 파라메트릭 어프로치를 하고자 할 때 요 이진 분류 문제에서 요 녀석을 그냥 나이브하게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X 트랜스포즈 베타로 선형무 형성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 뭐 때에 따라서는 저렇게 모형을 굳이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좌우변의 범위가 맞지 않아서 확률 적합값이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든지 좌우변의 범위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선형 변환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되 선형 변환을 한 번 더 변환을 해줘서 좌우변의 그 범위를 맞춰주자 이 아이디어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좌우변의 범위를 맞출 수 있는 하나의 함수로 제가 이 함수 로그 1-t분의 t를 좌변에 씌우는 방안을 잠깐 얘기했었죠. 로그 1-t분의 t는 정의역이 0과 1 사이고 그다음에 치역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위변에 보시면은 y가 1일 조건부 확률에 저 로직 변환을 씌우면은 저변이 이제 마이너스 1대까지 값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계 분석 모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컨텐츠. 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확률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 기반의 땡땡으로 쓴 거는 요거를 분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 확률 모형 기반의 분류기. 우리가 지도학습 기법 하나를 서술한다는 거는 훈련 자료가 주어졌을 때 C hat X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내가 말로 아니면 수식으로 쫙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되죠. 한번 풀어서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류기법과 달리 로지스틱 회계분석 확률 모형은 해석이 쉬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로지스틱 회계분석의 해석도 조금은 사람들이 중요시합니다. 조금은 아니고 꽤 많이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노우보드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이용해서 이 모델을 해석해서 자기의 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페이퍼를 2개를 올려놨어요. 그거를 시간이 되면 같이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써먹는구나,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써먹는구나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자, 로지스틱 회계 분석 확률 모형부터 보겠습니다. 확률 모형을 얘기한다는 건 강의 노트론이 몇 쪽이냐? 17쪽이고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확률 모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확률 모형 얘기할 때는 IID 샘플을 꺼내기 전에 그 모집단의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만 있으면 설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t 자 확률 변수 x는 p 차원, 그다음에 y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클래스가 여러 개면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 투 클래스 기반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컨텐츠에서 이거 써야 돼. 투 클래스. y가 투 클래스인. 간단하게 투 클래스라고 할게요. 투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가 여러 개의 경우에는 요 세 개를 짚고 그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확률 모형을 논한다는 것은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를 다 서술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확률 모형의 관심사는 x와 y의 관계입니다. 지도학습의 관심사는 x에 관심이 없어요. x가 들어졌을 때 y 분포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y는 1 아니면 y가 0의 확률 기분 어차피 y가 0, 1이니까 x가 하나로 주어질 경우에 y의 분포는 뭐로 서술하면 돼요? 그냥 y가 1의 확률 그다음에 y가 0의 확률 이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자, 게다가 어차피 y라는 건 0, 1이고 0 또는 1이잖아요? 다시 무슨 말이 제가 말이 약간 이상하게 했는데 x가 뭐로 주어지건 y라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1 또는 0니까 0을 취할 확률은 1을 취할 확률만 알고 있으면 0의 확률은 알아서 계산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x가 하나로 주어졌을 때 y가 1일 확률만 모델링 할 거예요. 그다음에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확률 모형은 어디냐? 자, 아직은 모형 하나도 안 들어갔죠? 이제부터 모형이 들어가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클래스 확률 모형은 자, probability y는 1 기분 x equals small x에 자, 위에서 봤던 로직 변환이 베타 0 더하기 x1 베타 1 더하기 더하기 xp 베타 p 입니다. 자, 제가 지금 x를 이렇게 x1부터 xp까지도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다음에 매트릭스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베타 0 더하기 x 트랜스포즈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제가 이게 지금 그 화면 좌측에 쓴 수식이죠. 제가 여기 오른쪽과 같이 쓴 게 좌측 강의 노트에서는 이 녀석이죠. 같은 거 쓴 겁니다. 잠깐만 GT는 로그 1 빼기 T분의 T where 이 수식을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요 첫 번째로 쓴 요 y가 1일 조건부 확률의 로직 변환이 x의 선형 변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많고 아니면 로그 1 빼기 t분의 t를 역함수 변환을 해봐요. 그러면은 g 인버스 t를 계산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1 플러스 엑스포넨셜 t분의 엑스포넨셜 t거든요.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아, 조건부 확률의 로직 변환이 선형식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는 조건부 확률이 x의 선형 변환을 로직 변환의 역함수로 변환한 형태랑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냥 위도 많이 쓰고 아래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랑 의사소통할 때요. 네, 여러분들이 밥 먹듯이 만날 함수가 어, 로그 1 빼기 t분의 t 이거 밥 먹듯이 보실 거고요. 아니면은 exponential t분의 1 플러스 exponential t분의 exponential t를 또 밥 먹듯이 만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볼 거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이름을 좀 붙일까 해요. 자, 앞으로 로그 1 빼기 t분의 t를 로직 변환이라고 그냥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지난 시간에 그렸던 걸 다시 리비짓하면 이 로직 변환의 함수 개형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정의역이 0과 사이고 그다음에 t가 0에서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1의 좌극산으로 갈 때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 녀석은 이런 성질들이 써 있고요. 이 성질들은 간단하게 고등학교 지식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로짓의 인버스는요, 저는 보통 인버스 로짓 함수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사람들은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이 함수를 엑스포넨 expit라고도 부릅니다. 이거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expit이라고 읽으면 뭔가 좀 발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인버스 로짓 함수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exponential t분의 1 플러스 exponential t분의 exponential t 아니면은 양변을 아니 분자 분모를 exponential t 승으로 나누면 분자가 1이 되고 분모가 1 플러스 exponential의 마이너스 t가 됩니다. 보자. 다음 얘기할 것. 인버스 로짓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럼 직관적으로 이 로짓 함수의 생김새랑 이 녀석을 이렇게 직선 y는 x를 기준으로 쫙 대칭을 시키면은 생김새를 파악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점근선이 y는 0이랑 y는 1에 있고, 그 다음에 인풋이 0.5일 때 기준으로 0,0.5를 지나고, 그 다음에 0.5보다 x 인풋이 0보다 작으면은 서서히 0으로 가고, 인풋이 0보다 크면은 서서히 1로 갑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어때요? x 트랜스포즈 베타가 임의의 실수값을 가져도 그 녀석을 인버스로 변환하면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죠. 이 녀석이 일종의 조건부 확률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확률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꼴의 함수 어디서 많이 봤을걸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t분의 t 익스포넨셜 t 분명 많이 봤을걸요? 이건 시그모이드 펑션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선가 들어봤죠? 시그모이드 펑션이랑 똑같이 생겼지. 이게 모티베이션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그다음에 저 녀석의 다른 이름은 또 소프트맥스 변환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보통 어차피 이거는 뒤에 나올 거라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자
임의의 벡터 A가 있어요. D 차원 벡터예요. 그냥 A는 A1부터 AD 트랜스포즈예요. 아무 실수나 취할 수 있는 벡터예요. 이 벡터에 대해서 어, 이 벡터가 뭐 일종의 점수 같은 걸 나타내고 네거티브 값과 포저티브 값이 모두 가능하다고 할 때 사람들은 가끔씩 필요에 따라서 얘네들을 전부 0과 1 사이에 있고 썸해서 1 되는 변수로 이를테면은 일종의 표준화를 시키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많이들 쓰는 게 소프트맥스인데요. 자, 그냥 이거 자체를 함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는 D차원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다시 D차원 벡터를 아웃풋하는 함수인데요. 소프트맥스 A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자, 그럼 D차원 벡터가 아웃풋으로 나오겠죠? 아, 일단은 익스포넨셜의 A1부터 익스포넨셜의 AD까지 각 성분의 분자에 쫙 깔아요. 그럼 양수는 보장됐죠.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변화시키면 무조건 양수되잖아요. 자, 얘네 기계의 성분들이 썸해서 1 되도록 하려면 뭐 하면 돼요? 분자에 있는 걸 전부 다 더한 걸 분모로 보내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다시 인버스 로짓을 봅니다. 인버스 로짓 함수는 그냥 1 플러스 익스포넨셜 t분의 익스포넨셜 t죠? 뭡니까? 쟤는 마치 1 플러스 익스포넨셜 t분의 1 플러스 익스포넨셜 t분의 첫 번째 성분은 익스포넨셜 t, 두 번째 성분은 0 이렇게 해서 1이 마치 익스포넨셜의 0으로 혹시 보이시나요? 로직 t라는 거는 t, 0이라는 벡터를 소프트맥스 변환해가지고 1 플러스 익스포넨셜 t는 익스포넨셜 t, 1 플러스 익스포넨셜 t는 1로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성분만 취한 것부터 보이죠? 음, 별거 안 했습니다. 그냥 0이랑 0,t라는 2차원 벡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한번 취해본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멀티 클래스일 때 그 로지스틱 확률 모양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거는 오늘은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거고 이렇게 작게 알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 할 것은 이 모형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모형 해석. 확률 모형에 제가 그냥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확률 모형은 그냥 로지스틱 확률 모형이라고 그냥 가끔씩 이렇게 짧게 부르기도 합니다. 직관적 해석 하려고 하는데 저 해석하기 전에 잠깐 딴 얘기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시험에 안 낼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 혹시 좀 가져보셨을까요? G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택하는 변환이잖아요. 0과 1 구간에서 실수를 취할 수 있는 값이면 사실 G는 뭐든 상관없잖아요. 꼭 로직 변환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꼭 로직 변환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어떤 해석하기 좋은 선형식으로 모형화를 하더라도 자,
G는 다양하게 취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쯤에서 써야겠다. 이쯤에서. 잠깐만. 이쯤에. 자, 사족. 자, 0,1 구간에서 그 전체 실수가 취하는 변환. G는 꼭 로짓 변환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G가 로짓인 경우를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확률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뭐 꼭 로지스틱만 쓸 필요 없잖아요. 뭐 다른 거 써도 되잖아. 자, G가 이를테면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G가 로그 T 로그 마이너스 로그 T 한번 생각해 봐요. GT가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치역이 2의 실수 되죠? 로그를 t를 로그 치하면은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음수만 임의의 음수가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녀석을 다시 네거티브 치하니까 여기서 임의의 양수가 들어갈 수 있어. 임의의 양수를 로그 치하면은 임의의 실수가 나올 수 있죠. 자, 이 변화는 보통 우리가 프로빗 변환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로그 변환. 그리고 잠깐만 엣지 프로빗 모형 프로빗 프로빗이 아닌가? 아, 아이고 프로빗이 딴 거 있어. 잠깐만. 로그 모형. 제가 틀렸어요. 잠깐만. 이름이 달리 로그 변환이 로그. 그다음에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잠깐만. 제가 프로빗 변환. 프로빗 변환은 뭐냐면요. GT를 여러분 표준 정규분포의 CDF를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 거 기억하세요? 표준 정규분포의 CDF. 그 표준 정규분포가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으면은 이게 PDF가 종 모양이죠? 표준 정규분포의 PDF는 이거고 표준 정규분포의 CDF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 그 표준 정규분포의 PDF를 적고 나와.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의 CDF가 인풋을 홀 리얼 라인으로 하고 아웃풋을 0,1 사이의 값으로 해서 나오는 함수겠죠? 이 필을 표준 정규분포의 CDF라고 했을 때 자, 그럼 그 녀석의 역함수면 인풋과 아웃풋이 바뀌니까 인풋은 0과 1 사이 값이 되고 아웃풋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임의의 실수 값이 될 수 있겠죠. 얘가 풀업의 변화입니다. 얘네들을 굳이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변환들도 이진 자료의 확률 모형화에 가끔씩 쓰이고요. 특히 풀업의 변화는 경제학에서 많이 씁니다. 경제학에서 언제 쓰냐. 제로원이 샀다 안 샀다이고 구매에 관련된 행위이고 그다음에 샀다 안 샀다 변환되기 전에 어떤 이 확률값이 뭔가 가격 이런 것일 때 프로핏 변환을 많이 씁니다. 자, 이제 딴소리 잠깐 끝냈어요. 그러면 로지스틱 확률 모형을 쓰면
어떤 점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느냐? 직관적 해석이 꽤 재밌게 됩니다. 자, 리콜. 어, 그냥, 이그, 그냥 선형 회귀 모형의 직관적 해석 어떻게 되죠? 자, 그냥 선형 회귀 모형이라는 것은 x가 p 차원이고, 그다음에 x가 x1부터 xp까지 쓰이고, y가 연속형일 때 우리가 선형 모형을 건다는 거는 x가 스몰 x로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계집값을 뭐 베타 제로 더하기 x 트랜스포즈 베타로 거는 것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p x p에 대한 이 식이었는데, 잠깐만 제가 좌우변의 대소문제를 맞출게요. 지금 x가 스몰 x로 주어졌으니까, 자, 베타 1 스몰 x1 베타 p 스몰 xp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이를테면 베타 1이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석됩니까? 그쵸. 지오메트릭하게 보면 기울기죠. x1축 방향 기울기죠.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expectation y given x1 equals x1 플러스 1, x2는 그냥 x2, xp는 그냥 xp에서 expectation y given x1 equals 스몰 x1, x2 equals 스몰 x2, xp equals 스몰 xp. 혹시 이렇게 보이나요? 베타 1이라는 녀석이. 자, 왜요? 얘는 뭐예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2 x2 더하기 베타 p xp고요. 빼지는 녀석은 누구예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스몰 x1 더하기 베타 2 스몰 xp죠? 둘을 빼면은 베타 1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선형매개 분석에서 개수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베타 1. 한국어로 어떻게 써요? x1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y의 잠깐만. 자, 다른 변수를 다른 독립 변수를 종속 변수 미안 종속 변수 y인데 다른 독립 변수를 모두 고정하고 딱 첫 번째 변수만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다른 변수의 여러분 증분이라는 말 써요? 변화량이라는 말을 보통 쓰죠? 변화량. 자, 물론 이거는 내가 x1이라는 게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단위라 가지고 마치 노동이나 아니면 자본처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양이면은 x1을 조정할 때 뭔가 다른 변수가 얼마나 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정성적으로 봤을 때 그 x1이라는 변수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베리어블 아니다라고 하면은 자, 일어날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x1이 한 단위 증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베리어블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1이
수동적으로 한단이 증가되었을 때, 아니면 X1이 한단이 증가된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X1의 자본이나 노동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은 이 사람 그 데이터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는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이게 통계 세상에서만 살지 않고서 이 진짜로 이 독립 변수들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없는가를 고민을 해야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할 수 변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좀 말을 쓰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뭐 증가된 개체와 그냥 증가한 개체와 아, 큰, 큰 개체와 음, 그냥 한 단위 큰 개체와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한 단위 개체 간의 반응 변수의 차이 이 정도로 보는 게 이 가장 과학적으로 어, 중립적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컨트롤 가능한 변수이건 변수이지 않건 이거는 맞고요. 내가 만약에 X1이라는 걸 내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다 그러면 아까처럼 X1을 한 달에 증가시켰을 때 요 반응 변수의 변화량이라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얘기는 선형 회귀 분석 얘기예요. 자, 그러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뭔가 비슷한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복습으로 이거를 소개한 거거든요. 자, 얘를 잠깐만 또 줄이겠습니다. 쭉 줄이고 자, 직관적 해석으로 돌아와요. 다음 장. 음. 여러분들 어디서 오즈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오즈는 아, 보통 그 도어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진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냥 1일 확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0일 확률 대비 1일 확률의 B를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오즈라는 게 지금은 범주가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정의할 수 있는데 범주가 여러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오즈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범주가 여러 개면은 만약에 y가 0부터 8까지 있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럴 때는 오즈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단 그 하나의 카테고리가 다 뭔가 레퍼런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처럼 그다음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사람 대비 자 폐암에 걸린 사람, 가담에 걸린 사람, 그다음에 백혈병에 걸린 사람 이런 식으로 어, 그 표준 집단 대비 각 암이 걸릴 상대적 확률의 비율 같은 거를 사람들이 좀 서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오즈라는 개념은 표준 집단 대비 내 관심 있는 이벤트의 상대적인 확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오즈 레이시오의 그 잘못된 예는 이런 거죠. 자, 뉴스 기사를 보는데 폐암 발병률, 흡연자, 잠깐만, 이 얘기 이따가 할게요. 그냥 너무 지금 이따가 얘기하는 게 타이밍상 좋을 것 같아. 자, 어, 어차피 그 오즈라는 거는 확률 변수 두 개, 그러니까 이산형 확률 변수가 있다면 언제든 정의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그 라지 x가 스몰 x로 주어졌다고 해도 그러면은 오즈 오브 그 y는 1 기분 만약에 x가 스몰 x로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x가 스몰 x로 주어졌을 때 0의 확률 대비 1의 확률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알듯이 분모는 뭐예요? 1 py는 1 기분 x equals x py는 1 기분 x equals x 요거 보니까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죠? 이게 오즈의 정의에 요 조건부 확률을 싹 끼얹었더니 어디서 많이 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뭘 모형화하는 겁니까? 요거의 로직변, 요거의 로그 씌운 거를 x의 식으로 모형화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자, 이거는 모든 변수에 대해 성립하는 건데 뭐 임의의 제2번째 변수, 저는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의 확률 모형이 만약에 데이터가 로지스틱 회계, 선형 회계 모형을 따른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거냐면 첫 번째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한 것과 첫 번째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하지 않은 것의 두 오즈의 비율입니다. 그냥 확률 비율이 아니라 오즈의 비율이에요. 일단 수식으로 쓰고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수학하게 해볼게요. 자, 만약에 로그 1 마이너스 제가 px라고 쓰면은 그냥 별말 없이 p 오브 y는 1 기분 라지 x 이크 스몰 x라고 제가 그냥 지칭하겠습니다. 자, 이게 x 트랜스포즈 베타라면 베타 제로 더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이 true라면은 라면 자 이제 봅시다. 오즈 x가 그냥 있을 때 y는 1의 오즈랑 자 합 x1만 딱 한 단위 증가시키고 다른 거는 모두 동일한 상태의 그 y는 1이라는 사건의 오즈랑 비교를 하면요. 자,
이게 오즈가 어떻게 정해돼요? 이거 자체가 1 빼기 px분의 px잖아요? 그다음에 오즈 자체가 정의상 1 빼기 px분의 px고, 그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베타 익스포넨셜의 베타 제로 더하기 x 트랜스포즈 베타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써볼 수 있겠어요. 분모는 어떻게 써줘요? 엑스포넨셜의 베타 제로 더하기 x1 베타 1 더하기 x2 베타 2 더하기 xp 베타 p 이렇게 쓸 수 있고, 분자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분자는 엑스포넨셜 1분의 베타 제로 더하기 x1 더하기 1 베타 1 더하기 타타타타 xp 베타 p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때요? 캔슬되고 뭐만 남아요? 엑스포넨셜의 베타 1만 남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른 조건들은 모두 고정되었을 때, 다른 조건들은 동일할 때, x1이라는 녀석만 한 단위 크고 한 단위 작은, 그러니까 이 밑에 입장에서는 한 단위 큰 녀석이랑 위에 입장에서는 한 단위 작은, 한 단위 x1이 딱 한 단위 차이 나는 두 녀석, 두 어떤 관찰치가 있다고 가정할 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가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둘의 그 한 단위 작은 녀석도 사건이 일어나는 오즈, 그다음에 한 단위 큰 녀석도 사건이 일어나는 오즈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오즈의 비율이 베타 1의 엑스포넨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베타 1을 굳이 얘기하자면은 아, 아, 다른 독립 변수는 동일하고, 그다음에 x1만 한 단위 차이 나는 두 대체 간의 y는 1, 그냥 오즈의 비율입니다. 더 길게 쓰자면은 x1이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x1이 한 단위 큰 개체의 한 단위 작은 개체 대비 오즈의 증가 비율이라고 하면 뭔가 말이 이상하다. 개체 대비 오즈의 비율. 오즈의 비율을 말을 줄여서 그냥 오즈비라는 말로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베타 1을 해석하는 방법은 조금 직관과는 살짝 꼬여 있어요. 그냥 한 단위 차이 나는 개체에 y는 1일 확률의 비율이 아니에요. 한 단위 차이 나는 개체들의 오즈분의 오즈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즈비, 그럼 사람들은 이 오즈 비율을 어떻게 소통할까요?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오즈 대비 오즈가 몇 배 증가할 때, 이렇게 말하면은 신문 기사가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지금 x1이 흡연 여부라고 해봐요. 그래서 x1이 1, 0야. 그다음에 y가 폐암이야. 1이면은 폐암이 발생하고 0이면 폐암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 이제 X2에서 뭐 XP는 뭐 성별, 거주 지역, 직업 등을 나타내는 뭐 소득 정도를 나타내는 뭐 다른 내가 이 비교를 동등하게 만들고 싶을 때 통제하고 싶어서 더 집어넣은 변수라고 했을 때 자, 베타1에 3이 나왔어요. 뭔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돌렸더니 내가 모종의 어떤 절차를 걸쳐서 베타1의 추정량을 얻었더니 3이 나왔어. 그러면은 엑스포네셜의 베타1 햇은 이게 뭡니까? 폐암 걸리지 흡연하지 않은 사람 대비 흡연한 사람들이 폐암에 걸릴 오지의 비율이 되죠. 익스포넨셜 베타1이 뭐 익스포넨셜에 3 해가지고 대충 2.7에 3승하면 얼마 나오니까? 이렇게 뭐 대충 때려 맞추면은 뭐 한 20 정도라고 할게요. 20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확한 해석은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그 폐암에 걸릴 오지의 비율이 20인데 이 사이는 어떻게 뜨냐? 흡연은 폐암 확률을 20배 증가시킨다. 형 신문기사는 이렇게 납니다. 이 표현이 오지배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적인 기사를 볼 때는 약간 정확히 무엇을 추정한 것이 물론 상당히 유용한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아주 유용한 메시지이기는 한데 그래도 과학적인 어떤 정확성 같은 걸 따져볼 때는 조금 조심해서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거를 얘기하고 싶다면은 저거는 뭐에 대한 거 되겠어요? P of Y는 1 기분 X1 equals 0, 다른 거는 고정된 채 그냥 Y는 1을 비율만 비교를 해야 되겠죠? X1 equals 1, 다음 X2는 X2, XP는 스몰 XP. 요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지금 이 의도대로 쓰려면은 이 모형으로부터 요 P를 추정한 다음에 분모에는 X1에 0 집어넣고 분자에는 X1 1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이상적이겠죠? 동의해요? 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위험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자 우리가 위험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걸 쓰시면 되는데 얘는 보통 우리가 렐러티브 리스크라는 말을 붙입니다. 오즈 레이시오가 아니고 렐러티브 리스크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것도 잠깐 딴소리로 했고요. 잠깐 우리의 메인 메시지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의 베타1 그 베타 개수의 뜻은 뭐다? 한 단위 차이 나는 다른 거는 통제했을 때 한 단위 차이 나는 두 집단 간의 그 사건의 오지의 비율 이거를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4시부터 다시 수업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해가지고 요 로지스틱 확률 모형의 직관적인 해석 얘기했습니다. 자, 다른 거는 다 다른 게 다 똑같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조건은 똑같고 한 변수만 변화가 되었을 때 둘의 오지의 비율이 그 베타 코에피션트의 익스포넨셜 취한 거랑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다른 문헌에서 이런 걸 본 적 있나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뭐의 효과가 이랬다. 이런 그 한국어 표현을 본 적 있어요? 다른 조건이 통제됐을 때, 다른 조건을 통제했을 때, 뭐 이거의 효과가 이랬다. 좀 실험 설계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아니면은 딱 두 집단을 아예 A군, B군으로 내가 랜덤하게 나누면은 내가 모든 조건을 통제했으니까. 근데 사회과학적으로는 내가 모든 연구들을 다 실험에 기반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 어떤 내 관심 대상 변수와 그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아웃컴,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를 보고 싶을 때 우리는 적어도 뭘 하길 원하냐면은 다른 게 뭐 성별이나 나이나 사는 지역이나 소득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다른 게 같다는 건 어떤 뜻이죠? 나는 흡연을 안 해. 근데 나랑 소득과 성별이 같은 그러니까 나랑 배경이 같은 사람 중에 흡연하는 사람이랑 이제 폐암 발병률을 이제 비교한 게 엑스포넨셜 베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다른 변수들이 모형이 없다면은 두 집단의 폐암 발병 그 오지비가 나랑 소득이 다른 사람들과도 막 비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는 보통 어드저스트 되지 않은 오즙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어드저스트 된 오즙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냐면은 요 다른 변수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 익스포넨셜 베타원이 다른 거는 똑같은데 여기 흡연 여부만 차이 나는 사람과의 요 오즈 비율을 추정한 녀석을 우리는 보통 어드저스티드 오즈 레이시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중회계 분석이나 아니면은 다중회계 분석이건 아니면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건 우리가 이 모형들을 쓰는 옛날에 사실 X부터 Y를 잘 예측하는 것도 많은 연구가 있지만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Y가 만약에 컨티뉴어스 타입일 때라고 해도 자, 다른 조건을 통일시켰을 때 딱 이 관심 대상 변수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Y의 차이, 지금 다중회계 분석의 의미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건 아니면 다중회계 분석이건 사람들은 언제 이런 모델을 쓰느냐? 내가 관심 있는 변수 말고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다는 인상을 주고 싶을 때 이 다중회계 분석이나 다중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씁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좀 들어와 보죠. 네, 그냥 제가 자그마하게 코로나19 이렇게 팬데믹이 터졌을 때 자그마한 연구를 하나 해봤는데요. 어디 보자. 테이블 2를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단은 모집단이 뭐냐면, 맨 처음에 데이터셋을 어떻게 추출했냐면은, 그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 한 1월부터 3월 달까지 코로나 확진자를 우리나라에는 그 건강보험 청구 기록이 있으니까 청구 기록을 전수를 다 뽑아요. 이렇게 한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두 그룹을 뭘로 나눴냐면은 자, 그 우리 관심 대상이 변수예요. 자, 이 제로는 이 당시에 리서치 퀘스천이 뭐냐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는 어떤 약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기존에 먹던 약을 아무거나 투여를 했었거든요. 조금 생물학적 기준으로 아니면 화학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19 확진자들한테 좀 잘 먹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들을 좀 투여를 했었는데 아직 그게 임상적인 시험을 거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가설을 갖고 있는 약물들이 진짜로 코로나
일부 증상을 좀 호전시킬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는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7,000명의 확진자에 대해서 옛날에 확진되기 전에 그 약물 A를 먹은 사람들을 이제 그 우리 아까 그 이그젠트에서 X1은 1로 코딩한 거고 하고, 그다음에 확진되기 전에 A를 먹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X1은 제로로 코딩을 했어요. 물론 코딩을 할 때는 A라는 약물을 먹고 있다를 정의하기 위해서 조작적으로 확진되기 240일 내에 약을 먹은 처방전의 기록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건요, 이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 같은 겁니다. 나이, 그다음에 아니면은 나이, 성별, 그다음에 이 사람이 당뇨병이 있는지, 이 사람이 뭐 고혈압에 걸린 적이 있는지, 이 사람이 뭐 암에 걸린 적이 있는지, 적어도 이 약물이 이 사람 이런 건강 조건들을 통제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만약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A라는 약물을 먹은 사람들이 이미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약물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두 집단에서 이거 어떤 Y로 죽음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데스라는 이벤트에 대한 오즈 레이시오가 무조건 X1인 경우가 클 거였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지금 Y는 이 사람이 그 확진되고 나서 한 4월 달까지 어떤 이유로건 그 사망하였거나 아니면 입원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인공호흡기를 달았거나 아무튼 이 사람한테 뭔가 안 좋은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1로 코딩을 하고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0으로 코딩을 했거든요. 그러면 통제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A를 먹은 사람들의 그 이벤트가 일어난 어즈 레이시오 계산 가능하고, 그다음에 X일이 약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벤트가 일어난 어즈 레이시오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unadjusted 모델은 그냥 로그 1 빼기 px분의 px를 그냥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만으로 그냥 걸었어요. 다른 데서 안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에 adjusted 모델은 같은 모형에 대해서 베타 x부터 베타 kx까지 아마 변수를 한 30개 정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집어넣어가지고 걸었습니다. 30개까지는 아니고 한 10개 정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델에서 베타1을 추정해가지고 엑스포넨셜의 베타1 햇을 이게 의미하는 거가 뭐다? 두 집단의 그 사망 확률 어즈레이션 측정량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중앙입니다. 이게 중앙. 그래서 데스만 한번 볼까요? 다른 거는 그게 다 얘기하기. 자, 사망 이벤트에 대해서 만약에 어드저스티드가 된 경우에는 지금 익스포넨셜 베타1이 익스포넨셜 베타1의 추정량이 어차피 비율이니까 효과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건 1이거든요. 그 추정량이 어드저스트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이 더 데스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어너더스티드 결과만 보면 이 약물을 먹이면 안 되겠냐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지금 확진자 대상 다 자료에서 두 분으로 나눴었으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오른쪽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질병 여부, 성별, 그다음에 뭐 다른 조건들이 다 같은 사람들끼리만 비교를 해봤더니, 요 답은 다중회귀분석 모형이 되는 건 엑스포넨셜 베타원이 그냥 1 근처고, 이 신뢰 구간이 1을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인 집단이나 안 먹인 집단이나 별 차이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결과를 모두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결과를 조금 더 신뢰를 하시고 싶습니까? 아, 제가 너무 답장난스러웠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물론 어느 어드저스티드도 나름의 그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데이터가 생성된 능력,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약을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어드저스티드 결과를 보고 싶겠죠. 이 논문의 결론은 이 약에 대해서는 특별히 효과가 차이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꼭 아웃컴이 제로원이 아니라고 해도 아웃컴이 연속형이어도 아웃컴이 서바이벌 타입이어도 늘 다른 변수를 집어넣는 거는 내가 통제를 했다라는 어, 어떤 과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회귀 분석을 할 때 변수를 집어넣고 빼는 행위가 반드시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그러니까 실험이 불가능한 자료에서 어떤 더 과학성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 두 집단을 통제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어디 갔어? 그럼 이제 이쯤에서 돌아갈 질문. 아니, 그건 알겠는데, 우리 지금 지도학습 하고 있잖아. 그러면 베타 어떻게 수정하고, 분류기 어떻게 만들 거야? 이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죠? 그 질문으로 이제 돌아갈 건데요. 뭐 소소하게 강의 노트에서 조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아까 지난 시간 이기젠플에서 그냥 조건부 확률을 X 트랜스포즈 베타로 모형화했을 경우입니다. 그 적합값이 분명 적합값은 확률을 의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적합된 PX의 적합값이 원장이 0과 1 사이에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곡선 보시면은 인버스 로지 함수처럼 생겼죠? 다음에 아, 제가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걸 먼저 얘기했어요. 보자. 제가 이걸 뛰어넘어서 계속 해석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란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랑 안 집어넣었을 때랑 아예 코에피션트에 이 어디 뭐야 코에피션트가 아예 지금 뒤집힌 경우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페이퍼가 이거는 지금 베타원을 익스포넨셜 씌우기 전이고 제가 보여드린 게 익스포넨셜 씌운 경우에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예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지금 책의 예제를 보다가 그냥 실생활 예제로 조금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페이퍼를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제가 방금 보여드린 페이퍼랑 비교해서 설명드리면은 딱 한 변수만 넣은 경우에는 베타원 햇이 0.4049.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베타원 하시면은 뭔가 1보다 큰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근데 변수를 더 집어넣어. 그러면은 내 관심 대상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그 두어가 뒤집혀요. 얘 익스포넨셜 씌우면은 1보다 작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뭐 해야 된다는 건 따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은 상황이냐,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냐를 따져보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형 적합과 예측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지스틱 헤비 모형으로 자 베타 추정하고 오늘 수업의 세 번째 꼭지입니다. 베타 추정하고 그다음에 분류기 만드는 법. 출발점은 그럼 이렇게 돼야겠죠? 자, 우리는 관찰 데이터가 xi, yi라고 하겠습니다. i는 1부터 n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xi들은 각각 그다음에 yi들은 0, 1이고 그다음에 얘네가 어떤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에서 제가 rv라고 썼습니다. x, y의 iid 카피라 가정하자. 제가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주어진 거는 저 트레이닝 셋밖에 없고요. 이게 출발이죠. 우리한테 주어진 건 데이터셋밖에 없어요. 다음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으로 베타를 수정하고 분류기를 만든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확률 모형 기반이죠. 자, 그러면은 확률 모형으로 코에피션트를 추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뭐겠습니까? 최대 가능도 추정입니다. 어, 어, 베타는 최대 가능도법으로 추정한다. 자, 그럼 최대 가능도법으로 추정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말이 구구절절이 붙죠? 자, 주어진 데이터가 랜덤 베리어블 x, y의 i에 카피를 가정하고 그 다음에 뭐 쓰는 겁니까? 아이고, 라이클리우드 엘베타 쓰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어, 엘베타 쓰고 그다음에 저 편의상 잠깐만. 음, 가정하고 뭔가 그 로고 라이클리우드 스몰 엘 베타 쓰고 그다음에 써가지고 뭔가 요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베타에서 최대화한다. 그래서 최대함으로써 뭔가 베타 제로랑 베타 햇은 제가 베타 제로까지 포함해서 쓰겠습니다. 베타 제로, 베타는 쭉 쓰고 나서 베타 제로랑 베타는 뭡니까? 저 로고 라이클리우드를 베타 제로랑 베타의 함수로서 봤을 때 그 녀석을 최대화시키는 원소로서 정의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4.3 섹션으로 뗐어요. 조금 요 전개를 쫙 나타내려고. 일단 큰 스토리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 최대 가능도법으로 추정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 기반으로 조건부 클래스 확률 y는 1 기분 라지 그 스몰 x의 추정량 얘를 px죠. px의 추정량은 뭐가 되겠습니까?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는 요 녀석이 익스포넨셜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분의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였죠? 이제 거기에다가 그 확률 모델에서 출발했으니까 고기의 추정량은 고기 베타 제로로 베타 단위에 이 추정량을 끼워 넣게 되겠죠? 이제 요거를 구하고 나면 구했다고 가정하면 이제 훈련 자료를 이용해서 이 조건부 클래스 확률의 추정량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추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베타 제로 헷 더하기 베타의 트랜스포즈 잠깐만 이렇게 쓸게요 x 트랜스포즈 베타 헷 분의 엑스포넨셜의 베타 제로 헷 더하기 x 트랜스포즈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 하나를 띄워 넣읍시다. 자, 임의의 new x에 대해서 임의의 new x에 대해서 임의의 new input x에 대해서 임의의 new input x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 클래스 확률에 너 키가 몇이고 너 담배 펴? 너 나이 몇이야? 이런 거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입력을 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당신이 향후 5년 안에 폐암에 걸리실 확률은 대충 94%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PX 또는 조건부 클래스 확률의 추정량이라는 의미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을 P hat X라고 쓸게요. 아니면 제가 다른 때는 그래서 P hat X라고도 쓰기도 할 거고 아니면은 이 probability에 이 조건부 클래스 확률의 추정량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조건부 클래스 확률 써놓고 위에다가 hat을 쓰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hat을 쓴다는 건요. 훈련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 무언가가 이 식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훈련 자료 어디 들어가 있어요? 베타 제로 햇이랑 베타 햇에 들어가 있죠? 훈련 자료 이용해가지고 베타 제로랑 베타 햇 추정한 거죠? 자, 그러면 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면은 내가 담배를 펴. 그다음에 나이가 몇 살이고 성별이 어떻고 소득이 이래. 이때 내가 5년 내로 폐암 안 걸릴 확률이 어떻게 되죠? 그냥 1-PX 하시면 되시죠? 그다음에 이거를 위의 형태로 쓰면 1 플러스 익스포넨셜에 다다다다 더하기 1. 다다다 안에 뭐 쓸지는 생략했어요. 계속 풀어서 손으로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수식에 익숙해지는 걸 좀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베이즈 분류기의 철학을 따른다면 자 이제 우리가 추정된 분류 함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C hat X는 이렇게 하면 되려나요? 자, 1, 0. 만약에 PX가, PX가 하는 게 1 클래스에 대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죠? 그 다음에 P hat X가 1 P hat X보다 크거나 같으면 1 주면 되고, 그 다음에 P hat X가 1 P hat X보다 만약에 작으면 0 이렇게 주면
그 베이즈 분류함수의 철학을 잘 실현하는 게 되겠죠? 자, 임의의 조건 클래스 확률이 있을 때 베이즈 분류가 어떻게 되는데요? 조건 클래스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인덱스로 지정을 하죠. 아, 여기 저도 압니다. 지금 오른쪽에 판사한 게 좌측에 쓴 거랑 약간 다르죠? 그다음에 추정된 분류함수 여기 잠깐만 여기를 지금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죠? px가 1 대기 p의 핵 x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사실 p의 x가 0.5보다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0으로는 otherwise. 자,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베이즈 분류기 흉내라고 쓴 거는 0.5의 모티베이션 어디서 왔어요? 1, 0 클래스 중에 확률 높은 거에 배정하라라는 게 2 클래스니까 그냥 0.5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1, 0.5는 적으면 0이 배정되는 겁니다. 자, 베이즈 분류기 흉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니즈에 따라서 이제 사이드 노트를 붙이자면 아, 사람들은 실무적으로는 꼭 0.5를 컷오프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베이즈 분류기가 아니라고 해도 조금 컷오프를 조금 높이거나 컷오프를 조금 낮출 때가 있어요. 컷오프를 언제 낮추냐? 이게 스크리닝 검사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좀 잘 안 틀렸다고 해도 많이 틀렸다고 해도 일단 코로나가 안 걸렸다고 해도 일단은 조그만 검체라도 너무 코로나 걸렸다고 1차 검진을 내려가지고 PCR 받으러 보내고 싶을 때. 네, 그러면은 C를 좀 낮추고요. 다음에 C를 언제 높일까? 이게 C를 언제 높이냐? 이거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5단원에서 이게 그 5단원에서 그 이진 분류할 때 그 민감도 특이도랑 또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컷오프가 낮을 때는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지만 이런 리스크가 올라간다. 컷오프를 올리면 이런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이런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마치 기초 통계할 때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다시 5장에 넣어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베이지 분리기 흉내내면 PX의 컷오프를 0.5 기준으로 정하시면 되고 실무적으로는 0.5 대신에 0과 1 사이에 있는 상수 C를 지정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중간에 디테일을 좀 뛰어넘은 측면은 있지만 로지스트 캐리 모형으로 베타도 추정하고 분리기도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죠? 뭐 어차피 여기 최대 가능도 추정이야. 자, R이 알아서 잘 해주겠죠? R이 알아서 잘 해줄 테지만은 그냥 넘어가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24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24페이지는 그 어디에만 딱 집중하는 거냐면은 어차피 최대 가능도법으로 베타를 추정하면은 그 다음에 뭐 조건부 클래스 확률의 추정량이나 아니면은 분류기의 추정된 분류함수는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베타는 어떻게 계산할 건데 R이 아니면 세스가 파이썬이 내부에서 베타를 어떻게 추정하는데에 대한 원리에 대한 대답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를 좀 확대해서 쓸게요.
아이고. 소리. 얘를 복사해서 자, 4.3 개수의 추정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씁시다. 좌측 노테이션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또 좌우변이 다 같은 거긴 한데 변주를 주면서 쓰겠습니다. 최대한 이 다양한 표현들에 익숙해졌으면 하는 마음. 자, 가능도 함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IID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료를 관찰할 확률로 정의되죠? 가능도 함수 값은 근데 우리가 IID 센스라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자, xi, yi rn을 관찰할 확률 이게 지금 가능도 함수값의 정의죠. 자, 자료들이 IID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파이는 1부터 1까지 x와 y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결합 확률 분포가 있겠죠? 자, 결합 확률 분포가 있겠고 그다음에 xi, yi가 있겠죠? 그 모든 관찰치들이 다 특정 확률 분포에 그래서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니까 동일한 분포에 대해서 이 xi, yi가 대입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디펜던트 하다니까 각 샘플을 관찰할 확률들의 곱이 이제 전체 데이터를 관찰할 확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가 확률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씁니다. 주변 확률 분포 값은 결합 확률 분포 값은 주변 확률 분포 곱하기 주변 확률 분포 한 변수의 주변 확률 분포 곱하기 그 녀석이 기분됐을 때 다른 변수를 관찰할 확률이죠. 자, px 각 xi를 관찰할 확률에서 xi가 기분됐을 때 yi를 관찰할 확률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 쫙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뭡니까? 자, x가 주어졌을 때 잠깐만. y가 지금 0, 1이죠? 그다음에 x가 주어졌을 때 자, 지금 x가 x로 주어졌을 때 잠깐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x가 하나로 주어졌을 때 yi는 지금 0, 1밖에 없으니까 y의 분포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웃풋이 0과 1밖에 없는 함수 아웃컴이 0과 1밖에 없는 확률 분포 베르누의 분포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px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아까 probability of y는 1 기분 x equals x로 정의했던 이 px라는 녀석은 뭐가 되겠어요? 라지 x가 20x로 주어졌을 때 y가 성공할 확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윗변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xi의 yi 곱하기 1 빼기 pxi의 1 yi. 여기서 지금 pxi는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베타 제로 xi 트랜스포즈 베타분의 엑스포넨셜의 베타 제로 더하기 xi 트랜스포즈 베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이 x 독립변수의 분포는 베타와 베타 제로와는 상관이 없다고 지금 가정을 할 겁니다. 얘는 베타 제로와 베타는 와는 상관없다고 가정할 겁니다.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강의 노트에서 우리의 관심 모순은 지금 베타 제로와 베타를 묶은 세타고, 그 다음에 x의 주변 확률 분포 px는 세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정하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가능도 함수를 쓴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녀석의 로그 가능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로그 가능도는 베타 제로, 베타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서메이션 i는 10까지 자, yi 로그 pxi 더하기 1-yi 곱하기 로그 1-pxi 있고 더하기 뭐가 있겠어요? 베타 제로와 베타에 상관하는 상수가 있겠죠? 걔를 그냥 C라고 할게요. 더하기 C. 자, 그럼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서메이션 i를 1부터 n까지 자, 로그 1-pxi 더하기 잠깐만, 제가 이렇게 쓸게요. 미안해요. yi 먼저 쓸게요. yi 곱하기 로그 1-pxi 분의 pxi 더하기 저거 확대해서 쓸게요. 로그 1-pxi 더하기 컨스턴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잘 생각해봐요. 이 녀석이 뭐예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i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뭔가 1 over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베타 제로 더하기 xi 트랜스포즈 베타죠? 정리하면 엑서사이즈 요런 꼴을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그 로그 가능도를 최대화 시킬 때 나중에 손실함수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네거티브 값을 취하고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로 나눠서 일단 평균 개념으로 그 가능도의 평균을 생각을 좀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마이너스 n분의 1 하는 거는 최대화를 최소화로 바꿀 뿐 대수적으로는 아무런 성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가능도를 최대화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 로그 가능도에 마이너스 n분의 1 곱한 거를 최소화시키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른쪽에 쓴 아이디어를 이용하면은 이 마이너스 n분의 1 로그 가능도를 이런 꼴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그 디자인 1, xi 트랜스포즈를 우리가 xi 틸다 트랜스포즈로 쓰는 전통이 보통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n분의 1 i는 10까지 할 때 마이너스 yi xi 틸다 트랜스포즈 세타 플러스 로그 1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xy tilde 트랜스포즈 세타 이런 식으로 여기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xy 트랜스포즈 베타 칸을 더 간단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 수식으로 정리해보는 게 한번 연습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마이닝 지금 4년 차 가르치는데 매 시험마다 이 문제는 꼭 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확률 모형으로부터 이 가능도 함수 유도한 요 최대 로드 가능도 함수까지 유도하는 거를 항상 문제로 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을 이제 최소화시키면은 요 녀석을 최소화시키면은 그 최소화 원 딱 베타 제로랑 베타 원 해시 나오고 그 녀석을 다음에 이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나 분리함수에 써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가 궁금해지죠? 이 싱글의 스토리를 요약할게요. 베타를 추정하는 문제는 이 함수를 베타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문제를 풀면 돼요. 선형회계 분석에서는 어땠어요? 최소화시키면 되는 녀석이 그냥 RSS였죠. 그래서 그 녀석은 한 번 미분해서 0 되는 솔루션 구했고 그게 X와 Y에 대해서 클로즈드 폼으로 내가 행렬 연산 같은 걸 해가지고 뭔가 그 베타햇을 계산할 수 있었고 그 베타햇이 하필이면 그 녀석이 이 이차함수의 최소화 원인 이유는 뭐였어요? 두 번 미분해서 이 함수가 스트릭트리 컨벡스하다. 즉 모든 베타에 대해서 요 곡선이 파지티브 데피니트하다는 거 항상 보였었죠?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 미분해서 0 풀려니까 뭔가 솔루션 나올 것 같아?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와가지고, 이쯤에서 이제 베타의 요 C 프리세타의 최소한은 자 선형회계 분석 때처럼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적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좋은 성질은 있어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항상 같이 나옵니다. 자, phi 프라임 세타는 그 디자인 매트릭스가 풀 컬럼 랭크하는 전제하에 세타의 값에 상관없이 늘 파지티브 데피니트 해요. 자, 이 뜻은 뭐예요? 지금 이 함수가 세타에 대해서 물론 세타는 그 다차원이겠지만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빗살무늬 축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슨 최소값 찾는 프로그램 통해서 이 한정으로 가시면 보통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국소값밖에 못 찾거든요. 근데 그 국소값이 이 전체 함수의 최소원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시면은 이 경우 솔루션을 베타햇으로 세타햇으로 MLE 즉 MLE로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뭘 얘기했냐? 우리가 훈련 자료 있을 때 훈련 자료 가지고 분류기 만드는 스토리까지 다 만들었는데 베타 햇을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베타의 추정을 어떻게 컴퓨터한테 시키느냐? 이 피세타라는 함수를 최소화시켜라 하고 컴퓨터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넥스트 스토리. 이거 최소화 어떻게 시켜요, 컴퓨터한테? 조금 궁금해지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컴퓨터한테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게 시키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 단원을 이제 클래스가 3개 이상일 때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그 모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하시고요.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 수업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